2026년 일본 중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권이 유지됐다는 의미를 넘어 일본 정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분명하게 보여준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인데요. 이 가운데 자민당은 약 328석을 확보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의 70% 이상, 다시 말해 국회의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자민당 소속인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기에 일본 유신회까지 포함한 연립여당 전체를 보면 의회의 약 75% 전후를 차지하게 됩니다. 과반은 물론이고 절대 안정다수, 그리고 3분의 2 기준까지 모두 여유있게 넘긴 결과였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일본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쉽게 멈추기 어려운 구조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책 방향 설정부터 입법 속도, 예산과 제도 개편까지 정치적 주도권이 여당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의석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책 흐름을 바꾸거나 강하게 견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일본 정치가 보다 빠르고 중앙 집중적인 결정 구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체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였고, 그 결과는 사실상 일본 국민이 사나이 총리에게 보낸 강한 정치적 신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의석을 확보했다는 건 사나이 총리가 앞으로 몇 년간 국내 정책과 외교 노선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확실한 정치적 기반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보면 사나이 총리의 행보는 친미 노선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일본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고, 이번 선거 결과는 그 노선을 실제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습니다. 방위비 확대, 미일 연합훈련, 군사기술과 정보협력 같은 사안들이 국회에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일본의 태도는 한층 더 복합적이면서도 동시에 단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나이 총리는 그동안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해양 진출에 대해 명확한 경계 입장을 보여왔고, 이번 의석 확보는 그런 인식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만 문제, 동중국해, 기술 공급망 안보 이슈에서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입장을 더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교적 표현은 조절하면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이중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일본 내부 정치에도 변화를 예고합니다. 여당 주도의 정책 결정은 빨라질 수 있지만 그만큼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논쟁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위력 강화, 국방비 증액, 자위대 역할 확대 같은 이슈는 이제 추상적인 논쟁이 아니라 실제 제도와 숫자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70% 이상, 연립여당이 의회의 약 4분의 3을 장악한 선거였습니다. 이 결과는 사나이 총리에게 정치적 안정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안겨줬고, 일본의 외교, 안보, 국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사나이 총리가 일본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입니다. 그 선택은 일본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외교 안보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앞으로의 국면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사나이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맞추며 움직이느냐에 따라 아시아 정세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강한 미국, 그리고 그에 호응하는 일본. 두 지도자의 선택이 맞물릴 경우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